이 영상은 국제정세, 외교, 지정학 시청자들을 위한 분석 영상입니다. 유럽 재무장, 방위 조달, K방산 수출 분야를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유럽이 방위비를 얼마나 늘리냐가 아니라 어떤 규칙으로 쓰기 시작하냐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방산의 성패를 갈라놓는 분기점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지금 돈을 푸는 이유는 전력 공백만이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이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마지막에 흔들리는 건 무기 가격이 아니라 공급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돈을 푸는 순간 밖에 의존하지 말자로 결론을 냅니다. 즉, 지금 유럽은 더 사는 시장이 아니라 안에서 사게 만드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커질수록 구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먼저 강화됩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은 더 팔리는 시장이 아니라 더 까다로워지는 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돈을 푼다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편으론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 돈이고 문턱이 같이 세워지는 돈입니다. 유럽이 돈을 푸는 순간 한국은 더 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더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맹이든 돈이 풀리는 순간부터 우정은 끝나고 조달 규칙이 시작됩니다. 지금 유럽이 딱 그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로이터즈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이슈를 지렛대로 관세 압박을 흔들자 EU가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6개월 더 멈추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켤 수 있는 관세 레버를 손에 쥔 채 협상 테이블을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국면에서 미국과의 무역합의 비준 논의를 재가동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흐름도 함께 전했습니다. 즉, 유럽은 무역에서는 미국과 힘겨루기, 안보에서는 미국 의존을 줄이려는 이중 압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압력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럽은 방위비를 더 쓰는데 그 돈은 가능한 한 유럽 안에서 쓰려 한다. 그게 오늘의 주제, 바이 유러피언이 한국 방산의 벽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더 무서운 이유는 유럽이 필요하면 관세까지 무기로 쓰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덧붙여 로이터즈는 EU가 필요하면 반강제 대응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방위 자금이 어떤 레일로 풀리고 그 레일이 어떻게 바이 유러피언이라는 문턱으로 바뀌는지 한국 기준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 돈을 푸는 건 지금 한국을 더 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부터 한국을 덜 사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 방위 자금이 풀리는 메커니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로이터즈는 EU 집행위가 최대 1,500억 유로를 빌려 회원국의 방위 투자 대출로 흘려보내는 구상을 제시했고 그 연장선에서 EU 대사들이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산 대출 기금 합의에 접근했으며 결속 기금 같은 중앙 자금을 군사 이동성에 유연하게 쓰고 2026년 선지급 30% 같은 설계까지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1,500억은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항상 조건을 부릅니다. 돈이 커질수록 어디서, 누구와, 어떤 비율로 만들었는지를 증빙하는 문서가 먼저 커집니다. 이건 단순 증액이 아니라 공동 조달을 유도하는 돈의 레일을 까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 차입이 붙는 순간 각국이 제멋대로 쇼핑하기 어렵습니다. 대량 구매가 전제가 되고 대량 구매가 되면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규격을 통일하고 생산을 유럽 안에 묶고 공급망을 유럽 기준으로 재설계합니다. 그게 바로 바이 유러피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럽의 세도는 한국 무기 구매 예산이 아니라 유럽 생산 능력 복원 예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바이 유러피언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의 언어로 등장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5년 12월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5억 유로 규모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조달과 생산 증산을 장기 프레임으로 묶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즉, 유럽은 돈을 푸는 것과 돈이 지나갈 문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방산, 민감 조달 규칙 개편을 2026년 3분기에 추진하겠다며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누구 물건을 살지를 법과 절차로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자금이 커질수록 규정은 더 빡빡해집니다. 그리고 규정이 빡빡해질수록 비EU 공급자는 가격이 아니라 자격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한국 방산은 어디서 막히느냐? 첫째, 자격의 벽입니다. 공동조달 돈이 붙으면 원산지, 부품 비중, 생산지, 보안 인증, 데이터 접근권 같은 조건이 따라옵니다. 둘째, 정치의 벽입니다. 로이터즈는 그린란드 충돌이 유럽에게 새로운 미국 현실을 각인시키면서 디리스킹과 자립을 더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시간의 벽입니다. 유럽은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한국이 필요하지만 돈이 풀리고 생산 라인이 재구성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다리 역할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은 열려 있어도 내일 규칙은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 변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유럽이 바이 유러피언을 꺼내는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로이터즈는 이유가 1,500억 유로 차입 구상을 내놓는 문맥에서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같이 따라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유럽은 러시아를 핑계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미국 리스크를 보험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낼 때 유럽은 남의 공장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이 관세와 안보를 동시에 흔든다. 유럽은 방위자금을 풀어 전력을 보강한다. 그런데 그 돈이 커질수록 돈을 쓰는 조건은 더 유럽 중심으로 좁아진다. 이게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기회기간이 유한한 시장이 됩니다. 그럼 기회기간은 얼마나 남았느냐? 단기적으로는 공백 메우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당장 필요한 전력과 탄약이 있고 생산 증설과 표준 통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기부터는 문이 달라집니다. 돈이 본격 집행되고 공동 조달이 늘고 조달 규칙 개편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유럽 예산으로 비유럽 제품을 사는 장면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즉, 한국이 유럽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판매자가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의 일부라는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럽이 사려는 건 무기 한 대가 아니라 전시 지속력입니다. 탄약,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 생산 전환 능력까지 포함한 체계 전체입니다. 유럽이 왜 이걸 집착하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 인력과 부품망을 만드는 데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새 돈은 단발 수입 구매보다 장기 유지, 공급망 내재화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 강한 이유는 납기와 가성비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새 돈은 납기를 사는 동시에 그 납기를 유럽 안으로 옮기는 데도 쓰일 겁니다. 이때 바이 유러피언은 한국 제품을 금지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레버가 됩니다. 유럽 생산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산다. 밖에 있으면 점점 줄인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실행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지금부터 6에서 12개월은 브릿지 딜입니다. 유럽이 급한 물량을 채워야 할 때 한국은 납기로 신뢰를 더 쌓고 동시에 다음 단계 조건을 미리 깔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비센터, 부품 창고, 현지 교육, 공동생산 로드맵을 같이 묶어 넣는 겁니다. 2단계, 1에서 3년은 현지화 전쟁입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유럽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부터 공급망을 유럽에 심어야 합니다. 이는 탄약, 소모성 부품, 정비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 같은 지속력 핵심이 포함됩니다. 3단계, 3년 이후는 공동개발입니다. 유럽 표준이 굳기 전에 공동 R&D로 표준 만드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 유러피언이 배제가 아니라 편입으로 작동합니다. 국가 차원의 숙제도 분명합니다. 첫째, 수출 금융과 보증을 가격 할인이 아니라 장기 유지 계약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보호와 기술 협력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럽 편입을 위해 기술을 내주되 핵심은 지키는 단계별 개방이 필요합니다. 방위 자금이 풀리는 순간 유럽의 목표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조달 규칙으로 산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지배의 문장에 한국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수출만 하면 끝나고 유럽의 생산과 지속력을 심어야만 다음 라운드에 초대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풀리는 방위 자금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규칙을 바꾸는 돈입니다. 돈이 커질수록 조달의 문은 좁아지고 그 문에는 바이 유러피언이라는 표지가 달립니다. 그리고 그 표지는 한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유럽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